여러분은 부자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아니면 가난한 마인드를 갖고 계시나요?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의 마인드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딱히 부자의 마인드도 아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을 것 같네요. 만약 부자 마인드를 갖고 계신다면 내가 정말로 부자가 되고 싶은지, 얼마큼의 자산을 가지고 싶은지, 꿈꾸는 경제적 자유의 미래는 무엇인지 매일매일 생각하고 계시나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즉 경제적 자유, 이것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쏟고 계신가요? 아니면 마음은 있는데 실행으로 옮기지 못하고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경제적 자유를 위한 여러 가지 계획하고 시도하고 있는데 한두 달 하다가 앞이 잘 보이지도 않고 경제적 청사진이 또렷하지 않아 중도에 많은 포기를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부자가 되고 싶기는 하지만 피나는 노력을 한다고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러한 마인드를 갖는다고 부자가 될까? 라고 스스로 의심스러울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부자의 마인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자 이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의 경제적 자유로 가는 길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은 부자와 돈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보통 부자와 돈이라고 하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떠올립니다. 욕심이 많은 것 같다, 이기적일 것 같다, 불법을 통해 돈을 번 것 같다 등의 생각이 떠오르시죠? 그럼 이런 생각들은 어디서 왔을까요? 부자와 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린 시절에 돈에 대해 어떤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지, 부자들에게 어떤 인상을 가지게 됐는지 스스로 천천히 되새겨보고 무의식 속에서 부자와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신 스스로 부자와 돈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부와 돈을 가깝게 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부자가 되기 위한 첫걸음은 내가 부자와 돈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생각해보고 근본 원인에 부정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은 내 의지가 아닌 과거의 경험으로부터 주입된 것일 뿐이라 생각하고 지금부터 나는 부자가 될 것이라고 새롭게 다짐을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만약 부자가 되거나 경제적으로 성공하겠다는 자신의 의욕의 뿌리가 분노와 원망이라면 그 과정은 불행해집니다. 저 인간이 날 무시해. 내가 부자가 되어서 콧대를 납작하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거나 노후가 불안하니 투자를 해야 해라며 미래의 암울한 날을 생각하며 투자를 한다면 그 또한 즐겁지 않을 것입니다. 힘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저축이나 투자를 하는 대신 경제적으로 자유로워지는 그날을 위해 자신의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원하는 사람들과 함께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상상을 하며 저축과 투자를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보다 긍정적인 에너지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대부분이 머릿속에는 일정한 액수의 돈이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은 지금 얼마를 벌고 싶은가? 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10억, 100억 등 이미 자신의 한계점을 그어놓고 있습니다. 모든 변화의 1차적인 단계는 인식입니다. 내가 부자가 되려고 할 때 느끼는 생각과 두려움 그로 인해 생기는 습관과 행동, 게으름을 꼼꼼하게 관찰하고 연구해 봐야 합니다. 내 삶의 질을 향상하고 싶다면 내 생각을 무조건 믿지 말고 부자들처럼 생각해야 합니다. 부자들은 자신의 인생은 스스로 만든다라고 믿고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인생은 정해져 있다라거나 우연히 만든다라고 믿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자기 삶에 일어나는 일에 책임을 지는 대신 피해자처럼 행동합니다. 경제, 정부, 부모님 등등 자신 외의 모든 사람이 원망의 대상이 되며 그들은 상황을 불평하고 그럴 수밖에 없는 자신을 합리화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불평할 때는 어디에 집중하게 될까요? 잘 되고 있는 부분이 아닌 잘못된 부분입니다. 집중하고 있는 곳은 커지기 마련이고 불평만 계속한다면 그 부분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부자 중에 자신이 피해자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대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며 실행합니다. 또한 부자는 돈을 벌려고 하지만 가난한 사람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부자가 아닌 사람들은 단지 편안해지고 싶어서 부자가 되고 싶어 합니다. 부자가 되면 일하지 않고 비싼 차를 사고 해외여행을 하려 하고 평생 놀고 먹을 생각만 합니다. 경제적인 목표가 편안한 정도의 수준이라면 부자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부자가 목표라면 편안함은 자연스럽게 그 뒤를 따라올 것이다. 부자가 되었을 때 혹은 부자가 되려고 노력할 때 어떤 점이 좋지 않을까? 라는 질문에 이런저런 많은 이유들이 떠오른다면 딱히 부자가 되고 싶지 않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말은 부자가 되고 싶다고 하지만 여러 가지 생각이 섞여 있는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바라는 걸 갖지 못하는 이유는 자신이 뭘 바라는지 모르기 때문이죠.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신가요? 부자가 되려는 소망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고 싶다라고 생각만 하는 차원, 부자가 되기로 했다라고 결심하고 말하는 차원, 그리고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하는 행동의 차원입니다. 부자가 되거나 싸우다 죽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는 각오로 임해야 합니다. 경제적으로 성공을 거두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감당할 만한 일과 모험만 하고 희생하려는 정도의 한계를 그어두고 있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그만큼 각오는 되어 있지 않은 것이지요. 스스로 질문을 통해 답을 얻어야 합니다. 집중력, 용기, 지식, 전문 기술, 100% 노력, 포기하지 않는 태도를 가질 수 있나요? 나는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될 자격이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부자가 되기 위해 헌신할 생각이 없으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습니다. 또한 현재 받고 있는 보상은 우리 스스로가 시장에 부여하는 가치에 비례합니다. 시장 가치를 결정하는 네 가지 요소가 무엇일까? 수요와 공급, 양과 질입니다. 진정한 의미의 부자가 되려면 나 혼자가 아니라 타인의 삶에도 가치를 더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부자들은 원하는 것에 집중합니다. 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은 원하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장애물을 먼저 찾고 앞으로의 장애물이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많은 장애물들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가 그들의 가장 큰 문제거리입니다. 경제적 자유로 가기 위한 길 중에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답이 아닌 현명한 질문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부자들은 일반적으로 필요한 기본 자질들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거나 결단력과 인내력이 좋다거나 원만한 대인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자질이 없이 운에 기대어 부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부를 일구는 과정에서 과연 일적으로 성공도 하고 가족과도 화목하게 지낼 수 있을까요? 가난한 사람들은 언제나 어느 한쪽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부자는 둘 다 선택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조금만 머리를 쓰면 대치되어 있는 듯 보이는 두 가지 상황에서도 양쪽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믿습니다. 만약 지금까지 선택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앞으로는 선택해야 할 때 스스로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해보세요. 둘 다 가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라고요. 마지막으로 경제적인 성공과 실패를 가르는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돈을 얼마나 잘 관리하느냐에 있습니다. 돈을 지배하려면 돈을 관리해야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그만큼 관리할 만한 돈이 없기 때문에 돈을 관리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돈이 생기면 그때부터 관리하겠다라는 말은 뚱뚱한 사람이 10kg에 빠지면 그때부터 운동과 식이요법을 다이어트를 시작하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솔직히 열심히 일해야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말은 거짓말입니다. 부자들은 똑똑하게 일하기 때문에 휴식하며 즐길 수 있습니다. 돈 벌기 효과적인 방법을 알아내고 이용하죠. 그들 대신 일할 사람을 고용하고 그들 대신 일할 돈을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돈이 나 대신에 열심히 일하기 전까지는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한다. 돈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덜 일해도 된다. 즉, 비활성 소득 만들기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자신이 투자한 노동 에너지를 다른 에너지로 바꿔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경제적 자유입니다. 하지만 비활동 소득 만들기를 시작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릴 적부터 주입된 무의식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한다고 배워왔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방법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는 들어본 적도 배워본 적도 없기 때문에 아예 관심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바는 사업이건 직업이건 비활동 소득이 비교적 쉽고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방향으로 선택하라는 것이다. 진정한 부의 척도는 순자산입니다. 순자산은 소득, 저축, 투자의 간소화로 이루어집니다. 소득은 근로소득과 비활동 소득이 있는데 비활동 소득은 배당, 이자, 임대료, 특허권처럼 일하지 않고 버는 돈을 말합니다. 소득을 벌어서 깔때기를 채우고 그 돈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다음에 순자산 요소를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간소화는 적은 돈으로 살아가는 생활 방식을 추구하는데 핵심이 있습니다. 많이 벌수록 많이 쓰게 되기 때문에 소득만으로는 우리가 바라는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순자산을 잔돈 단위까지 알아두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연습이 경제적인 삶을 영원히 바꿔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불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커야 합니다. 그릇은 작은데 돈이 많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금방 없어집니다. 많은 재산을 담아두고 더 많이 집어넣을 수 있으려면 부의 그릇이 커야 합니다.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행동을 시작해야 합니다. 손이 사람의 일부인 것처럼 마음도 우리 몸의 일부일 뿐입니다. 행복과 성공을 위해 마음을 관리하고 훈련시키는 기술을 해야 하며 쓰레기 같은 생각이 떠오르면 이 생각 취소 알려줘서 고마워라고 가볍게 넘긴 다음 쓸모있는 생각으로 바꿔나가십시오. 부와 성공을 갖고 싶으신가요? 최고의 보상을 받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최고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문장은 나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아는지 모르는지 알아내는 방법은 듣고 읽고 말하지만 아는 대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면 아직 모르는 것이다. 내가 원하는 만큼 성공하지 못했다면 내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이다. 구독자 모든 분이 성공과 부를 갖는 그날까지 응원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